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채널에 정말 많은 댓글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많은 댓글을 선정을 해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이고요. KYC 방법이나 마이그레이션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고요. 설명만 너무 복잡해서 그런 단어들을 설명해 달라라는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KYC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파이 네트워크를 검색을 하시거나 제 채널에 초기 영상으로 돌아가셔서 2020년도나 2021년 영상들을 검색을 하셔서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새로운 영상을 이렇게 만들 때마다 그리고 반복적인 특정 단어가 나올 때마다 신규 유저분들을 위해서 그 개념을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면 영상이 진행이 되지는 않겠죠. 기초 개념 정립 영상은 이미 예전에 다 충분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스스로 채널 뒤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셔서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댓글이고요. 타이머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KYC도 신청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KYC는 한도가 찼다라고 나오는데 그럼 그냥 기다려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네, 일단 이 체크리스트 위에 있는 타이머가 중지가 되었다라는 것은 본인이 당장 해결해야 될 일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타이머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면 지금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해야겠지요. 코어팀의 이 KYC 6개월 기간 공지를 보시면요. KYC 신청 자격이 아직 주어지지 않는 분들에게는 타이머 시간이 멈추는 걸로 그렇게 공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상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채굴 버튼 누르시면서 KYC 신청이 가능한지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이고요. 지갑 분실로 새 지갑을 생성하려고 하는데 현재 파이 지갑에서 접근할 수 없다라는 오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1번, 4번, 5번은 완료가 되었는데 나머지는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이머가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이 흐른다라는 얘기인데요. 새 지갑을 생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 네, 현재 이 지갑 생성 오류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슈는 코어팀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현재 수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어팀에서는 몇 주 안에 수정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고요. 그래서 이 지갑 생성 오류는 테스트넷의 과부하로 지금 현재 이 지갑이 생성이 잘 되고 있지 않은 듯 합니다. 그래서 이 지갑 생성 오류는 일단 기다려 보셔야 되겠고요. 현재 이렇게 타이머가 흐르고 있는 것은 코어팀에서도 좀 더 손을 볼 수 있으면 좀 수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심적으로 상당히 압박이 심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댓글을 한번 읽어보면요. 임시 승인도 6개월 동안 KYC 안 하면 소각이 되나요? 이런 질문이고 현재 임시 승인은 타이머가 멈춰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 시간부로 6개월 안에 모든 것을 마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이머의 남은 시간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 임시 승인이 정식 승인으로 11월에 풀렸다면 11월부터 타이머가 흐르기 시작할 것이고요. 그때부터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을 보면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사회 인프라가 붕괴되면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가상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무용지물이 아닌가? 이런 글을 주셨습니다. 일단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이런 지정학적 위기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흔히들 국가에서는 전쟁 수행을 위해서 은행에 자금을 동결을 해버리고요. 개인들의 자산들이 다 국가에 의해서 묶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을 한번 보더라도 전쟁이 가장 먼저 터졌을 때 우크라이나 정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지갑 주소를 전 세계에 공개하고 기부금을 모집을 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파괴가 되더라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는 인터넷 하나만 존재한다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인터넷망까지 모두 파괴가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 당시 일론 머스크는 스타링크를 통해서 우주에서 위성 인터넷을 우크라이나에게 제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적국인 러시아조차 이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해서 국제 송금망인 스위프트에서 퇴출을 당하는 그런 강력한 금융 제재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러시아는 비트코인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무역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스위프트 퇴출 이후 각국에서도 이 기존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졌기 때문에 미국이나 강국에 의존하는 순간 한순간에 제재당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위기의식이 생겼기 때문에 탈중앙 자산에도 어느 정도 가치를 두고 투자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인들도 주변국 폴란드로 피난을 감행하면서 챙겼던 자산 또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였습니다. 국경을 넘으면서 누군가에게 제재당하지 않고 쉽게 검열당해서 뺏기지 않는 유일한 자산은 금도 아니고요. 그 나라 현금도 아닌 바로 암호화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태를 보면요. 하마스가 전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암호화폐를 통해서 자금을 계속 조달해 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빛을 볼 수 있는 자산은 바로 암호화폐가 될 것입니다. 은행 시스템은 전쟁이 일어나면 붕괴가 되지만요. 이 암호화폐는 은행이 없어도 인터넷 하나만 있으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댓글을 보면요. 오류 정정 부탁드립니다. 테스트넷은 블록 하나당 1000개의 트랜잭션이 맥스이며 즉 최대 거래이며 600에서 800개 정도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블록 정보 이 트레이스를 해보면 추적을 해보면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블록당 이 트랜잭션 수치가 현재는 한계가 250개 세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 댓글을 적어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자님 말씀처럼 예전에는 테스트넷이 그랬습니다. 이 테스트넷에 들어가 보았을 때 이 블록당 최대로 담을 수 있는 거래의 수가 1000개가 맥스였지만은 하지만 이제는 블록당 250개가 맥스로 세팅이 수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 블록당 트랜잭션을 다 이렇게 카운팅을 해봐도 250이라는 수치를 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테스트넷은 상당히 과부하 상태고요. 테스트넷에서 이런저런 거래를 테스팅 해볼 때도 여러 실패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인데요. 진짜 궁금한데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코어팀에서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 현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파이앱 가입 시 우리가 생년월일을 적는 부분이 없고요. 또 생년월일을 기입을 한다더라도 그게 실제 아이디를 증명하지 않는 이상 그 데이터가 실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름도 가명을 적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이죠. 다음 질문은요. 미성년자 KYC 관련입니다. 미성년자 KYC 타이머 현재 스톱이 가능한가요? 71일 남은 걸로 창이 떴습니다. 시간은 당연히 흐르고 있겠죠? 미성년자 계정에는 타이머가 뜨고 시간이 흐르는 게 현재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코어팀도 현재 미성년자 관련해서는 2달 정도 시간이 남은 것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솔루션을 마련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요. 기술적인 문제도 법률적인 문제에 더 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질문을 보면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테스트넷 새로운 자산 토큰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하신 토큰은 일반 사용자 또는 코어팀 중 누가 만든 것일까요? 두 번째는 누구나 해당 토큰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위에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다른 터무니없는 루머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고요. 참고로 테스트넷에서는 누구나 자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에는 민모야 모드님도 테스트넷에서 실험 용도로 이렇게 파이 KRW 토큰 자산을 만드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넷에서 이런저런 이름을 가진 어떤 자산을 보더라도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파이체인몰 CEO 에드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나 이 토큰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 BTC라든지 파이 USDT라든지 이것은 테스트넷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누군가가 임의로 만든 토큰일 뿐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조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